네, 안녕하세요. 하수바둑 인사드립니다. 아직도 상급에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실전 대국인데요. 한번 지금 현재 대국 중요해요. 그런데 상대가 이제 꼬장을 이제 피우는 모습을 한번 보이려고 한번 갑자기 한번 영상을 한번 올립니다. 상대분은 2급 바둑이고요. 저는 3급입니다. 3급이죠. 갑자기 왜 이 영상을 올리고 싶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 하수분들의 꼬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정말 이런 바둑은 그래도 신사적인 두뇌 게임이라는데, 물론 이제 상대는 2급 분이셔갖고 나름 이제 저 정도는 좀 가볍게 생각하고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수세에 몰리니까 꼬장이 들어간 거예요. 꼬장은 막 아무 바둑이나 막 두는 것도 꼬장인데요.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초반에 이제 이분은 저를 좀 많이 우습게 봐가지고 시간을 별로 안 쓰고 막 두더라고요. 마구마구 두더라고요. 뭐 저는 좀 어려운 국면에서는 시간을 충분히 썼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상대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을 쓰려면 아니 좀 자기한테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어려운 국면에서 시간을 써야지. 지금 바둑 다 끝났거든요. 둘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10분 바둑이었는데 상대가 이 지금 제 한 수 여기 한 수 두고 나서 거의 5분, 6분 가까이가 남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6분을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이 한 수 쓴 다음에. 여기서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자기 시간이니까 자기 시간을 다 쓴다는 그것은 이제 충분히 뭐 경기 룰이니까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을 쓸 때 써야지 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이게 저는 꼬장이라는 거예요. 물론 상대분 보면은 상대분에 대해서 좀 비하 목적은 아닙니다. 꽤 승률이 높아요. 2급에서도 꽤 승률이 높기 때문에 좀 3급한테 당하니까 좀 화도 나죠. 뭐 3급한테 당하면은 내가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게 위로라도 하는데, 이제 하급자한테 질 때 좀 사실 제일 우라통이 많이 터지거든요.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초읽기로 들어갔네. 초읽기 다 이분 이제 시간패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이제 시간 다 지날 때쯤에 이제 느닷없이 또 여기 시간 지금 20초 1이 남았네요. 갖고 지금 15초 14초 남았어요. 이제 시간을 뭐 자기 뭐 권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건 약간 불매너다. 이제 승리라고 이제 떴지만 이제 이래갖고 뭐 이긴들 좋아요를 눌러주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다음 게 이긴 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승복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승복할 거면 승복하고 안 해. 이래서 내가 정말 이런 비매너 때문에 두 개가 싫어요, 바둑. 뭐 바둑 한 수 지면은 뭐 어떻습니까? 근데
승복을 못한다는 거죠. 이건 왜 승복을 못합니까? 제가 무슨 반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래서 좀 별로 이런 바둑은 두고 나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대구 신청 거절. 한번 기분은 제가 막 패패패패 한 건 술 먹고 저 심야에 둔 바둑이에요. 술 먹으면 진짜 안 됩니다. 술 먹고 바둑을, 아니 술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보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기보 서비스가 또 안 되네. 수단으로 한번 이동해 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기보를 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방에 인원수가 적은 데로 가서 여기 기보가 나오네. 그러니까 기보가 안 나올 때는 이제 접속자 수가 많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접속자 수가 좀 적은 방으로 이동해서 기보를 살피면 기보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흑입니다. 제가 2급하고 제가 3급 하수니까 2급하고 두는데 당연히 흑이죠. 정선 바둑입니다. 네, 초반에 제 포석을 잘 보세요. 제가 늘 지금 유튜브에서 애청하는,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30대의 취미생활. 이분이 참 그 많은 걸, 바둑의 어떤 스킬, 즉 기술보다는 바둑의 방향, 그 다음에 의미, 한 수의 가치,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세요. 수익이 좀 못해갖고 졌다, 이런 건 별로 막 나무라지 않아요. 그건 수를 조금 못 읽으셨군요. 그런데 어떤 바둑의 방향, 그리고 그 수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내 던지는 수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막 호랑이 선생님이에요. 어흥합니다. 왜 이런 수를 두죠? 이렇게 두시고 바둑 이겨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바둑의 발전도 없고 이긴들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둬가지고 막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 말씀은 초반에 이렇게 단단하게 바둑을 두잖아요. 그러면은 후반에 꼭 전투했을 때 말을 한대요. 밑에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그 어디죠? 우리 그게 하여튼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흘린다. 즉 처음에 단단하게 두면은 나중에 비바람이 불고 막 전투가 일어나도 뿌리가 단단하니까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상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쩍쩍 벌려나가죠. 여기까지 이렇게 둘 수 있어요. 세력바둑이니까. 다음 수 할까요? 가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쩍쩍 벌립니다. 이런 수는 사실 고수 만나면요 아주 니주가리 씨빠빠 됩니다. 예? 물론 이 상대가 저를 이제 하수로 보고 이렇게 이제 행마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또 바둑 격언, 좌우 동형은 중앙이 급소다. 바둑 격언대로 한번 뒀습니다. 저희 하수가 무슨 수를 많이 있겠어요. 여기서도 전혀 뭐죠? 딴청을 부리면서 또 자기 모양을 굉장히 키워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 사범님, 30대의 취미생활 사범님 말씀, 이럴 때 동요하지 말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나의 길을 가라. 이럴 때 저의 선택은 상대가 우변을 이렇게 세력을, 집이 아니죠, 모양이죠, 키웠으니까 저기서 제일 큰 자리가 어딥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좌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저도 넓게 벌렸죠. 아, 당신도 넓게 벌리면서 왜 남이 넓게 벌리는 거 책망하냐. 저는요, 봐봐요. 이 돌이 움직일 수 있는 돌의 근간이 되는 이 뿌리가 단단하잖아요. 이 백은 막 아무리 벌쩍벌쩍 뛰어도요, 하체 부실, 하체가 다 뻥 뚫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를 하더라도 저는 밑둥이 아주 튼튼실하니까 전투에서 유리하다 이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 어때요?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뿌리가 바로 전 여기에요. 뿌리가 아주 단단하잖아요. 여기서 전투가 일어나면요, 백은 뿌리가 없어요. 지금 여기 삼삼도 비어 있고요. 굉장히 지금 엷은 바둑을 백은 상대는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변을 이제 들어왔고, 뭐 이럴 때도 사범님, 그 30대 취미생활, 이 침투한 돌, 내 진영에 들어왔어, 얘 괘씸하네 하면서 이걸 막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걸 몰아나가라. 근데 몰아나가는 게 이쪽으로 몰아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쪽이 좋겠습니까? 이쪽으로 몰아나간들 흙에 저의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좌상을, 얘가 어디를 뒀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그렇게 들어왔구나. 그래서 내가 뭘 지금 여기서 마저 백 차렸구나. 백이 들어왔어요. 이럴 때 저는 이쪽보다는 이쪽을 선택했습니다. 이 침투해온 양백을 갈라치기 하면서 이쪽으로 뛰는 것은 백이 또 이쪽으로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상 흙 모양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다시 몰았어요. 자, 그러면 백은 우상에서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겠지만은 좌상변의 흙은 고립됐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려나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시달려요. 이제 살려 또 나왔어요. 자, 여기서 한번 좀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공격을 할 때 상대를 죽이려고만 하지 말고 공격을 하면서 나의 실리를 챙겨라. 여기서 뭡니까? 저는 이걸 공격하면서 좌상의 제 흙이 모양도 튼튼해지면서 집으로 실리를 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둑 그러니까 우리가 수는 짧아요. 하수니까 정말 한 치 앞을 모른다 하듯이 두 수 앞도 못 보잖아요. 저는 공격하면서 좌상의 제 집을 조금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못 넘어가게 일단 막았고요. 우리 사모님 얘기로는 기술이 좀 약한 건, 수익기가 약한 건 조금 더 이제 연마음은 다듬어지니까 괜찮다. 그러지만 바둑의 방향을 모르면 아무리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생불여시라고 하나요? 이겨도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이 우상의 백을 잡는다 생각은 가급적이나 하지 말래요. 이 우변에 이르는 백하고의 연결을 차단한 거예요. 그래야 계속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수의 의미를 30대의 취미생활 우리 사범님이 너무 강조하셔요. 방향, 의미, 그 수의 가치. 예. 수익기에서 진 것은 수가 짧으니까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향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이제 바둑을 두잖아요. 방향성이 없이. 그러면 뭐 없이 화를 냅니다. 일단 우상변에 일단 101점 일단에 제압은 못했지만 백이 이제 저항을 함으로써, 그러나 여기서 백은 살려고 계속 2선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 2선으로 나간 걸 뭐 패망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백을 쫓다가 백이 이제 모양이 살아나가면 여기서는 이제 과감하게 자기 돌의 모양도 좀 돌보면서 쫓다가 이제 더 이상 더 쫓을 데가 없으면 공격을 하다 보면요, 항상 그 자기 자신의 빈틈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강강중간약 하듯이 여기서 돌을 한번 살피는 거예요. 내 돌이 어디 끊기는 약점은 없나,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선택한 거고요. 요거 또 잡아놨어요. 이건 뭐지? 이런 걸 잡는 건 사실 이 흙 2점이 죽으면 이건 요속이거든요. 우화가 백진영으로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요건 살려야 돼. 요거 한 집 벌려고 이렇게 둔 게 아니고요. 이 2점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흙 2점을. 요 한 점이 욕심나서 이렇게 가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뭐 조그만 장문이죠. 뭐 큰 장문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혹시나 여기 끈기나 막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뒀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막 몰랐어요. 막 여기에 온통 쳐다보다가 상변에 제 흙이 이게 고립될 이기에 빠졌어요. 저도 이렇게 이기가 왔습니다. 요거 탈출 못하면 이제 순식간에 바둑은 이제 역전되겠죠. 형사 한번 봐볼까요? 이제 현재까지는 상변에 이제 흙이 죽은 걸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32집 유리로 나옵니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딱 이제 도망쳐 나오는데 딱 씌웠어요. 아, 답답하죠, 이럴 때. 상당히 이기였어요. 이건 굉장한 이기였어요. 모르겠어요. 탈출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도 어떻게 한번 놔보기 해볼까요? 만약에 이걸 안 받고 이렇게 나가면 다음에는 여기 이거 그래도 패가 나오는구나. 여기 이렇게 끊겠죠. 백은.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에는 패를 하기 전에 여기부터 한번 더 보나요? 여기를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백은 막을 거고, 여기서는 이제 패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게 상당히 큰 패지 않습니까? 뭔가 저도 어딘가는 띄워줘야 돼요. 아니, 실전에서는 저도 무의식적으로 막았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상당한 지금 저의 위기입니다. 형세에서는 죽은 걸로 나오나, 아직은 살아있는 걸로 나오나. 그래서 이제 뒤늦게 여기서 패를 걸었습니다. 패를 걸었고, 패를 조금 하다가 여기서 싱겁게 백이 패를 양보하더라고요. 아마 그래봐야 너 상변에 한 집밖에 안 나와 라는 뜻이었나 봐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보는 수가 있었죠. 네. 이렇게 해서, 아니 이제 물론 이전에 제가 이제 이게 놓아보기로 한번 가면은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쳤을 때 맞고 백이 다시 이렇게 돌려치기 했을 때 이건 나갈 수는 없죠. 나가나? 그럼 백은, 그러니까 여기 막아야 되겠죠. 알았어. 이렇게 되면 바로 살아버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차례나요? 이게 나가는 수가 좋은 수다. 두고 보니까. 그죠? 그렇게 백이 다음 수가 없네요. 여기를 막은 건 봤잖아요. 그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완승이잖아요. 그렇다고 이럴 때 여기 이렇게 친들 제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쳤어야겠다. 그럼 여기가 이제 내가 안 두면 백이 이어지면서 잘리니까 이거 먹어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면은 결국은 이게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여기를 한 부수를 먼저 뒀고요. 이때도 백이 여기 막아봐야 저는 완승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파면 여기를 치고 똑같이 되나? 이렇게 좀 조금 틀리네요. 이 경우는 어렵다. 그죠? 이렇게 두면 이렇게 일세하겠죠. 그때 내가 이걸 치고 나오는 수가 있다. 그죠? 뭐 이렇게 치나요? 여기 끊고 또 이렇게 치나? 나가고. 이건 축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먼저 단수가 있으니까. 이렇게는 못 몰 거 아니에요. 계속 나가요. 여기가 좀 빈 데가 있고 쭉 나가. 또 나간들 일단은 여기 따면 여기 또 있어야 되잖아. 계속 나간다. 아무튼 이런 수익기는 고수님들은 싹 한눈에 보이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그래도 이 한 수를 먼저 두고 한 집을 내는 게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제 상대도 그렇게 뭐 같이 하수다 보니까 그런 수를 못 읽죠. 이렇게 해서 두 집이 났습니다. 상변에서. 하면 큰 전투가 끝나고 상변에서 일단 흑이 완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형세는 제가 반면으로 18집일이 나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위기는 좀 벗어났고 이제 두고 이제 하변이 어떻게 또 정리가 되느냐가 이제 승패가 있겠죠. 하변에서도 제가 나름 일단에 자하도 어떻게든 일단 살기만 하면 되죠. 사실 저게 진영 가서는 뭐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저게 진영에서는 그냥 두 집을 내고 살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저기 다 에워싸고 있는 데서는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제가 겨우 8집 유리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백이 여기서 좀 더 침착하게 뒀으면 상대분이, 물론 이제 이건 정선 바둑이니까 8집이면은 공제가 없으니까 8집 그대로 이기는데 그래도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뭐 꼭 공제받고 이겨야 되겠습니까? 그냥 정식으로 둬도 이겨야 되겠죠. 이제 백이 약간의 불리함을 느꼈는지 이제 자상에서, 아니, 여기는 이제 여기서도 약간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변에서도 어떻게든 흙이 살아났어야 됐는데 적에게 이제 공격의 빌미를, 근데 저도 어렴풋이나마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물론 다른 수가 있었겠지만 뭐 수상전을 한들 수가 제가 훨씬 더 많잖아요. 예. 이렇게 둔 건 이제 수를 좀 보려고 이제 둔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쪽하고 이쪽 수 싸움에서 제가 한 수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손을 뺐던가, 손을 안 뗐네. 여기는 한번 그렇게 둔 게 맞은 것 같고, 여기서는 제가 수가 한 수 정도 빠르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하수고 수익기를 못하지만 이 정도 수는 있죠. 예. 여기도 받아줬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겼다, 뭐 이겼는데 혹시나 하는 변수를 방어하자라는 차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손을 뺐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자하도 또 일단에 혹시나 해서 자하도 확실하게 살아났어요. 제가 한 10몇 집 유리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제가 이겼다라는 생각을, 이제 여기서 약간의 이제 좌상에서 백이 분리를 좀 느끼고, 좌상에서 이건 꼬장은 아닙니다. 수를 내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저런 걸 꼬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조금 비어있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한번 어떻게든 시도를 했어요. 두 집을 한번 놔보려고. 시도를 했고, 저는 집 모양만 안 주면 되고, 여기도 이제 제가 이걸 한 건 백이 설령 그러니까 백이 이제 이렇게 둔 것은 여기도 제가 여기 안 딴 건, 이거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두 집은 못 나네요. 이 선에서 648생이라는 또 얘기가 있어요. 이건 바둑의 격언이라기보다는 어떤 바둑의 스킬, 기술. 이게 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오면은 죽는다. 근데 귀에서는요, 한 수를 더 안 지켜도 되니까 6, 4가 아니고 6개까지 벌리면 아마 살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벌렸기 때문에 백이 죽습니다. 바둑 스킬에 의한 얘기만 들어도.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살아버리면은 바둑이 완전히 또 역전되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그냥 파워치기로, 그러니까 먹여치기로 이제 저게 두 집 모양을 깼습니다. 두 집 모양이 없어졌죠. 여기서도 이제 혹시나 하는 변수 때문에 이 흑안점 주더라도 일단 좌상을 확실하게 백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물러서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호선 바둑이었으면 이렇게 제가 물러설 때가 아니었네요. 왜냐하면 지금 반면으로 제가 9집 유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덤이 있는 바둑이라면은 6집 반 공제하면은 2집 반밖에 이기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가하게 물러설 바둑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정선 바둑이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겼다. 정확한 집계산은 못했지만 바둑을 두다 보면은 느낌적으로 어떤 감각은 있거든요. 이 정도 하면 이겼지 않니? 뭐 이런 거. 뭐 저는 안전하게 뒀습니다. 안전하게. 여기도 제가 한수만 여기 푹 들어가면 바로 단수잖아요. 백도 뭐 분리를 느꼈는지는 몰라도 조금 한가한 수를 뒀어요. 아니 조금 더 큰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여기서도 제가 안 막어도 제가 한 수는 빨라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데 아이고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를 뒀다. 백이 여기를 한번 들어와도 이때는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단수 쳐도 제가 먼저 빠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수가 빨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다 이긴 바둑이다. 뭐 근데 이건 너무 소심한 수예요. 제가 한 수 빠른데 이건 너무 소심하게 둔 바둑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뭐 별로 뭐 어떻게 이제 흙은 자상에서 저렇게 계속 흔들고 있죠. 예. 가만히 이렇게 두다 보니까 이게 저도 보니까 두 집이 안 나 있어 갖고 자상에 이 수상전으로 가야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뭐 다른 거 안 보이죠. 이거 두 집 줘야지 어떡해. 그러니까 물론 버텨도 됐는데 패를 버텨도 됐는데 혹시나 해서 확실하게 잡았어요. 그랬는데 아직도 자상에서 수상전에 어떤 그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네. 자, 이래가지고 이제 형세 분석 제가 이제 흙이 10집률이 나옵니다. 덤이 있어도 이제 이기면 바둑이었죠. 근데 이렇게 이제 복귀를 하면서 그 형세를 좀 보니까 제가 뭐 완벽하게 이겼다라는 바둑은 아니네요. 여기서 이제 이 상대가 아까 처음에 여기서부터 제가 영상을 올렸죠. 제가 이렇게 두니까 흙이 9집 유리밖에 안 나와요, 사실. 9집 유리. 근데 이제 사실은 호선 바둑이라 해도 바둑이 뭐 더 둘 데가 없잖아요. 이건 더 둘 데가 없으니까 뭐 게임은 끝났죠. 여기서 이제 상대분이 아까처럼 시간 겐세이를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시간 다 끝나가려면 또 그 바둑을 접속 장애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또 뭐 3분인가 뭐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럼 막 3분 있다가 푹 들어왔다가 푹 나갔다가. 근데 접속 장애를 3회 이상 하면은 시간패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바둑을 보면은 바둑을 좀 두다가 이제 별로 바둑이 또 두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애기가님들 바둑이 그래도 신사들이 하는 두뇌 게임 아니겠습니까? 좀 매너 좀 지키면서 또 이런 또 비매너 보이면 저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이 흉내를 내게 돼 있어요. 나도 이런 식으로 당해봤지 하면서. 아무튼 이제 좀 하수 바둑이다 보니까 바둑 내용은 뭐 별로 그닥 볼 것도 없지만 그래도
바둑을 두는 어떤 스킬, 즉 어떤 수익기도 중요하지만 바둑의 방향, 한 수의 의미, 가치, 뭐 이런 걸, 그리고 시간이 주어진 건 어떤 중요한 어떤 형국에서 충분히 시간을 쓰라는 의미지, 이렇게 아무 쓸데없는 데서 시간 쓰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야 또 바둑의 스포츠 저도 졌다 승복할 줄 알고, 그리고 복귀하고 어디서 내가 졌지 뭐 이런 거, 뭐 그래야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감히 얘기해 봅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